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주나 꿈의 몽에 관해서 강연 및 상담을 신청하실 분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 없을까? 제가 매주 월요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오후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올린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 진짜 빚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났을 때 대통령이랑 셋이 밥 먹고 목욕하는 꿈을 꿨답니다. 또 산 위에 올라가서 푸른 경치 내려다 보는 꿈 등 좋은 꿈을 많이 꿔가지고 에이 앞날은 밝겠지 하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같이 몇 년 고생해서 지금은 그럭저럭 잘 산답니다. 또 어떤 처녀는 꿈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꿈속에서 옆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맞선을 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속였던 거죠. 그런데 에이 그냥 꿈에 아이까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에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꿈이 관련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제가 이전부터 좀 중국어를 배우려고 했었는데요. 그 중국 노래 가운데 천민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노래 참 좋다. 저걸 내가 좀 중국어로 좀 이렇게 그냥 곡점만 좋은 게 아니라 저 가사 뜻도 알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올해 어떻게 집사람과 함께 여기 그 춘천에 천주교 성당에서 뭐 거의 무료죠. 뭐 한 학기 2만 원 냈으니까 그 중국어를 배우다가 보니까 중국어 그 강사님이 중국 노래 천민미를 갖다가 하루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천민밀의 주된 내용이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데 어디서 본 사람이요? 아 이거 어디서 봤지? 샹부치 기억이 안 나. 알고 봤더니 짜이몽리 꿈속에서 봤던 사람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그 왕건의 아버지인가요? 용건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웬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디 길 가는데 꿈에 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지. 그래서 그 여인의 별명이 몽부인, 꿈에서 본 부인이라고. 한편 그 미국의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요 여자를 많이 그 좀 사귄 모양입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단골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대는 내 꿈속의 여인. 꿈속에서 봤다는 거죠. 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어떠한 남자나 여자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길에서 반려자로 또는 뭐 애인으로 어떠한 관련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기도 놀라운 사례인데 젊어서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 꿈에 어떠한 이런 그 꿈속의 분위기하고 어떤 그 사람의 이러한 것이 꿈에 기억이 선명한데 그 꿈을 왜 꿨지? 나중에 20여 년 지나서 어떤 남자를 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카톡 같은 거로 문자나 사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보내온 술 먹고 아파트 앞 그 벤치에서 찍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진이 한 20여 년 전에 꿈에 나타났던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거 꿈을 믿는 사람들은 믿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저놈이 또 뻥치고 있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조 때 뭐 어떠한 그 관리가 대궐 안에 들어가서 숙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숙직하는 날 밤에
어떤 꿈에 어떠한 좀 낯선 그러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있는 꿈을 꿔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대궐에 숙직하던 날 밤에 그런 꿈을 꿨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가지고 그 꿈속에 봤던 지역으로 귀향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글로 사또 부사가 돼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인이 모든 게 운명에 정해진 길대로 흘러가는데 우리 뜬구름 같은 인생이 부질없이 참 애쓴다. 예, 명심보감에도 만사 분이정 부생 공자망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우리 인생이 부질없이 바쁘기만 하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조선조 강항의 태몽 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태몽을 꾸게 됐는데 그 아주 작은 용이 물 위에 떠 있더랍니다. 이게 참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 태몽 표상이 커다란 게 좋습니다. 태몽에 아주 일단 커다란 용이 막 승천하는 태몽이었다. 그러면은 용으로 상징된 커다란 인물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용이 좀 작은 용이었어요. 또 이게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용이 이제 원래 승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잠룡이라고 있습니다. 잠룡. 제가 이전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 보고 야 너희들 잠룡이 뭐야? 뭔 뜻이야? 그러니까 한 멍청한 놈이 선생님 말해봐. 잠자는 용이요. 야 잠룡은 잠자는 용이 아니라 한자어 잠길 잠자다. 물속에 잠겨있는 용이다. 물속에 잠겨있는 용이라는 것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 거죠. 때가 왔을 때 승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용. 잠룡과 비슷한 말이 와룡이라고 있습니다. 와룡하면은 누워있는 용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죠. 그래서 이전에 그 무협지 쓴 사람 필명을 갖다가 와룡거사 누워있는 용이다. 아직 때가 안 왔어. 이런 얘기죠. 또한 그 외 대선 후보들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잠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룡 후보 넷 그 잠룡이 때가 오면은 승천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강항이라는 분이 그 정류재난으로 인해서 매적을 피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피난길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외놈의 그 외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놈들이 이제 배에 오게 되면은 그 부녀자들을 다 겁탈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겁탈당하고 이렇게 그런 치욕적인 걸 당하느니 바닷물로 투신을 합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에 이 사람들도 막 이렇게 투신을 하는데 이 외놈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갈고리로 끄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간 사람은 뭐 저거 죽은 사람은 그런데 막 들어간 사람은 갈고리로 끄잡아내는 게 좀 건장한 남자들은 포로로 해가지고 일본에 데려가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끄집어냅니다. 예, 그래서 포로로 붙잡힙니다. 예, 제가 이러한 사실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논문 이거 준비할 적에 이 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 강항의 식기절에 보면은 일본에 끌려가서 뭐 배고파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 먼저 죽은 그 부인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시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이 자기 부인이 바닷물로 투신할 때
품 안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생후 한 몇 개월 된.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어차피 갓난아기도 잘못되니까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던,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일본 애들 오염수를 갖다가 처리수, 일본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놈들이 시민집에 배상하고 좀 성의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일본과 달리 거기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아주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록봉기 김 교수 말 맞다나 강한 놈한테는 약하고 약한 놈한테 강하게 하는 게 일본의 민족 심리라고. 어린 아들은 외적이 쓸모없다고 해변가에 던집니다. 어른 장정은 포로로 붙잡아가서 노예처럼 부릴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요거 귀찮으니까 여기 보면은 아들하고 또 애첩소생의 딸은 그냥 해변에 던져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수가 철썩철썩 하는데 물 위의 용처럼 어린 나이에 물에 빠져 죽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태몽에 작은 용이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참 이 어찌 운명의 길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포로로 일본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학식이 많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존경하게 되고 한 4년여 뒤에 이제 풀려나게 돼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해서 일본에 관해서 쓴 강항의 간양록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 간양록에 관해서도 유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중국의 뭔 장군이 오랑캐에 붙잡혀가지고 순놈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너는 못 간다. 순놈이 어떻게 새끼를 낳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잘 기억이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어린아이 용과 첩의 소생딸 애생을 모래밭에 버려뒀는데 한참 만에 소리가 끊어졌다는, 아마 물에 빠져서 죽었겠죠. 나는 나이 30세에 비로소 이 아이를 얻었는데 요즘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20전에 다 자식을 두는 30에 아들 낳은 게 일찍 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 40 넘어가도록 결혼 안 하고 자식 못 난 사람, 안 난 사람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데요. 오래전에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정책을 잘해가지고 지금은 프랑스가 인구 출산율이 높습니다. 제가 조카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결혼해서 이렇게 애를 갖다가 낳지 않으면 세금을 갖다가 타는 봉급에 한 50% 60% 그 정도 이렇게 막 때리는 모양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갖다가 소주병에 그냥 올리려고 하지 왜 그렇게 그런 나이 40, 50대도록 특히 전문직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여선생들 나이 40, 50 됐는데 결혼 나 안 해. 결혼 왜 합니까? 남자하고 똑같이 월급 받는데 나 혼자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주말에 마음에 드는 남자
노처녀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이렇게 참 껄떡대는 그런 남자들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어디 여행 가서 그냥 재밌게 놀고 자고 오면 되지.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뭐 시댁 눈치 보고 이렇게 시달리느냐. 큰일입니다. 전문직에 특히 뭐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왜 결혼해서 애를 낳냐. 그냥 내 봉급 타가지고 잘 지내는데 어찌 보면 외국처럼 그렇게 나이 40, 50대 도록 전문직에 있으면서 벌이도 많은데 세금 10%도 지금 안 낼 겁니다. 아마 외국처럼 세금을 갖다가 확 많이 물려서 자식을 낳게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배운 전문직의 여성이나 남성들이 자식을 낳는 게 더 좋겠죠. 더 똑똑한 애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출산율 대책, 젊은이가 애 셋 낳으면 군대 면제시켜준다.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좀 이런 풍토가 나이 40, 50 넘어가는 전문직인데도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좀 걷어서 미혼모 이런 어려운 신혼 부부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본인이야 좋죠. 본인은 결혼하지 않고 강아지 개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고 이래다가 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이 40, 50 넘은 사람들, 특히 전문직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심한 말로 죄악에 가깝습니다. 내가 노총각 그러면 주변에서 또 여자들이 또 뭐 이렇게 좀 관심 있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즐기고 나는 결혼 안 한다. 참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나라 꼴이 개꼴이 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 출산율 저조 심각합니다. 이거 참 간단해요. 제가 제일 역점두는 전문직 여성들, 남성들 특히 나이 40, 50대도록 월수입 500 이상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팍 물려가지고 가난한 미혼모 또 어려운 젊은 신세대 주부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너희들은 애만 낳아 정부에서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까지 다 보조해 줄게.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40대 50대 전문직에서 노처녀 노총각 행세하면서 인생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죠. 이 강항이란 분이 누가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고 생각했겠는가. 부생에 뜬구름 같은 인생에 온갖 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 외적이 내가 타고 가던 배를 저희들 배의 꼬리에 달고 바람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는데 배가 화살과 같이 빨랐다. 강항의 간양록에 난리를 겪은 사적이다 나오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 강항도 뜬구름 같은 인생길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게 없다. 우리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항이란 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정유재란 때에 배에 가족을 싣고 외적을 피해서 바닷길로 피난하고자 했는데 왜 적선을 만나게 돼서 자결에 실패하고 포로가 돼서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뛰어난 학식으로 일본인에게 가마를 끼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거에 가족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 조금 미심쩍습니다. 제가 읽은 데에는 아내는 깐난하기를 않고 바다 물속으로 투신했던, 그 좀 이상합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이게 지금
예, 태몽에 새끼용이 무리에 떠 있어서 이름을 용이라고 지었는데 어린아들이 새끼용처럼 장성하지 못하고 정유재란 때 피난 가다가 외적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는 쓸모없다고 그냥 던져두고 간. 그래서 조수의 물에 죽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예의적 꿈의 사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부지기수입니다. 태몽이나 죽음 예지꿈, 로또 복권 당첨 꿈이나 사건 사고 예지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의적 꿈의 세계로 우리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은 아주 명약관한 불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명리학의 세계에서도 우리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 논리적 배경은 뭐가 될 것인가? 예, 여기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